자, 2학기 중간고사 이제 정연고 모의평가 1회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남세균의 화석이죠.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최초의 광합성 생물 A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래서 A는 남세균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고요. A의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 대기가 이제 대기 중으로 공급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요거는 이제 고생대 중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옳은 것만 고른 것은 A는 남세균이다. 자, 기억 과정에서 이제 광합성 과정이죠. 이때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한다. 맞습니다. 자, 니은이 형성된 이후 바닷속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했다. 그렇죠? 오존층이 형성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양서류, 양치식물 같은 육상 생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생대 중기 이후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 맞죠? 5번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지질 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D가 가장 기니까 이거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A가 고생대, B가 중생대, C가 신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A, B, C, D 시대에 대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했고요. A 시대에 최초의 육상 생물이 등장하였다라고 했는데 A는 고생대죠. 네, 고생대의 최초의 육상 생물. 자, 이거는 이제 오존층 형성 이후로 이게 맞고요. 자, B 때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자, 오존층은 고생대 때 형성되었습니다. C 시대에는 그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자, D 시대에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틀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트로마톨라이트라든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왔고요. 서로 다른 세 지역, 이제 가나다의 지층 단면과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삼엽충 화석이 다 있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그러니까 삼엽충 화석은 고생대 화석이고요. 여기는 암모나이트니까 이제 중생대 화석이 위에 이제 쌓였고 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부정합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에 여기가 화폐석은 신생대 화석입니다. 이게 중생대 화석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암모나이트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가 또 신생대 화석이 있네요. 자, 그럼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했거든요. 자, 그러면 가의 A층에서는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이제 지질시대 아래에서부터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순서대로 쌓인 거죠. 자, 근데 갑자기 A시대 A에 갑주어 화석은 고생대 화석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고생대 화석이 갑자기 쌓일 수가 없죠. 그 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인 거기 때문에 없고 나에서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간중간 경계면이 선이 있다라는 거는 다 퇴적이 중단되고 침식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쌓여 있는데 중간중간 선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쵸? 이런 걸 전부 다 부정합이라고 하는데 부정합이 지층에 있으면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 다의 지층은 모두 바다에서 퇴적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다에서 지금 보면은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은 바다에서 생성된 게 맞는데 여기 보면 공룡 발자국이 보이죠? 자, 공룡은 육지 생물입니다. 발자국, 그죠? 그래서 모두 바다에서 퇴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니은만 맞아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지질시대 동안의 해양생물의 과의 수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과는 그냥 쉽게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의 종류.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가을 시기에 이렇게 한번 대멸종이 있었네요. 그쵸? 여기가 이제 대멸종이 있었고
이후로 쭉 종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물 종이 한번 멸종이 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방사진화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방사진화는 어떤 생물 종이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종으로 진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A, B는 다른 지질시대 사이에 대멸종을 사이에 두고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로 종류가 오히려 증가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시기에는 멸종 비율이 높았다. 그렇죠? A 시대에는 육상에 지금 보면 공룡이 번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 시대가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건데 조금 풀기가 애매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그냥 문제를 주겠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자, A는 고생대고 B는 중생대다. 이러면 쉽게 풀 수 있죠. 그죠? A 시대에는 공룡이 번성하였다가 틀렸고 B 시대 말에 토대륙을 이룬 것도 틀렸습니다. 자, 토대륙은 언제 이룬 거냐면 고생대 말에 이룬 거고요. 공룡은 중생대 때 번성한 거니까 둘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멸종은 기후변화 및 대륙의 이동과 관련이 깊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리을 2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사실 그림만 보고 이게 3차 멸종이라는 거를 알아내라는 건데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시대를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가는 어느 지역의 새 지층 기역, 니은, 디귿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표준 또는 시상 화석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은 삼엽충, 표준 화석이죠. 표준 화석인데 고생대를 나타내는 화석이고요. 고사리는 시상 화석, 환경을 나타내는 화석이고요. 매머드는 이것도 표준 화석입니다. 신생대에만 나타나는 화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은 생존 기간은 짧으면서 면적과 개체수가 많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표준 화석을 나타내는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옳은 거. 자, 이 지층은 융기를 겪었다. 자, 융기. 자,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층이 요렇게 있을 때 지층이 요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사이에 생기는 이거를 부정합면이라고 하는데 지층이 쌓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층이 쌓일 때는 퇴적이 되죠. 그죠? 퇴적이 될 때는 자, 가라앉은 상태에서 자, 땅이 가라앉은 바닷속으로 침강한 상태에서 퇴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가 땅이 다시 융기를 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침강은 가라앉는 걸 의미하고요. 땅이 융기는 땅이 올라가는 걸 의미해요. 해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침강, 퇴적, 융기를 겪으며 올라가고 나서는 다시 침식, 땅이 깎이겠죠. 그러다가 다시 침강, 요런 걸 반복하는데 이 부정한 면이 있으면 요 과정을 한번 이런 식으로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부정한 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 부정의 면이 있기 때문에 요 융기를 여러 번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이 형성된 시대에 포유류가 최초로 출현하였다. 신생대 때잖아요. 기역이 형성된 시대는 신생대인데 포유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대는 중생대예요. 그래서 틀렸고 니은의 고사리는 나의 특징을 가진다. 아닙니다. 고사리는 시상 화석이기 때문에 나의 특징은 지금 표준 화석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이 형성된 시대의 표준 화석으로 필석이 있다. 디귿이 형성된 시대는 고생대인데 고생대 때 바다에서 생성된 생물 사총사 자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필석 이렇게 해서 4개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삼방완필.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게 기역 리을 2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 가나다는 고생대말, 중생대말, 신생대 중 하나이다. 자, 땅이 완전히 지금 붙어 있는 요거를 지금 판계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고생대 말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말, 중생대 들어가면서 땅이 다시 분리되기 시작해서 얘가 중생대. 지금 더 많이 벌어진 상태가 신생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해안선의 길이는 대륙이 분리될수록 길어집니다. 그래서 생물도 더 다양해지죠. 그래서 고생대말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해안선 길이가 감소했잖아요. 요게 바다 생물 대멸종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가보다는 나시기에 더 길다로 해줘야 되겠죠. 더 많이 분리됐을 때 길어지니까.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나시기에 형성되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시기에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공룡이 멸종했다. 요게 좀 특이한 사건인데 요게 이제 중생대 말의 5차 대멸종. 중생대 말의 5차 대멸종의 원인이죠. 이때는 복합적으로 소행성 충돌도 있었고 요거에다가 플러스 화산 폭발 이런 것도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공룡이 멸종했던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7번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핀치의 조상이 갈라파고스 군도 요 섬에 먹이 환경이 다른 여러 섬에 이주한 뒤 오랜 세월 동안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결과 각 섬마다 서식하는 종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핀치의 조상은 항상 공통 조상이다라는 걸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공통 조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때 부리의 모양에 변이가 있었다. 원래 있었다. 변이가 다양했다. 자, 그랬는데 각 섬마다 먹이가 다르니까 이 먹이에 따라서 각 섬마다 자연 선택을 받았고 네 번째 단계로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섬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리적 격리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각 섬마다 여러 종으로 분화했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억번에 각 섬마다 핀치 개체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있었다. 그렇죠. 섬마다 먹이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그 먹이에 따른 생존 경쟁이 벌어진 거죠. 그걸로 인해서 자연 선택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먹이의 종류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그렇습니다. 핀치 조상을 이루던 핀치 조상 개체들은 모두 같은 모양의 부리를 만드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었다. 그랬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부리 모양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지 못했겠죠. 그죠? 부리 모양이 한 모양이었다면 그 먹이에 따라서 멸종했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다양한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모양이었다.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항생제 내성세균. 자,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항생제 내성세균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세균은 유성생식을 하지 않아요. 유성생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성생식 없고 반드시 돌연변이,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면 변이가 발생을 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연변이, 이 변이는 원래부터 있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부터 이게 변이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한 종류잖아요.
한 종류인데 세균 A에 세균 B로 두 종류로 늘어났다. 그러면 가에서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이때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항생제를 사용했더니 세균 B가 더 우점했다라는 거는 이 B가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얘는 비내성 세균이고, 그러니까 항생제가 투입되면 환경이 바뀌면 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만 살아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거. B는 내성 세균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에서 돌연변이 발생했고요. 자, 나 과정은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나 과정은 항생제를 사용한 건데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 거죠, 지금. 자, A가 우점했는데 A가 우점한 집단에다가 항생제를 쓰니까 B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9번. 자, 그림 가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같은 종의 초파리 개체들이 갖는 다양한 날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같은 종의 초파리 개체들이 가지는 날개의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 내 변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이거를 종 다양성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같은 종 내에서의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이다. 지금 기억에 하나 빠진 게 유전적 다양성이죠. 그래서 기억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틀렸고, 자, 디귿.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가 아니고요.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 서식지 또는 환경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자, 디귿도 틀려서 정답은 1번. 자, 10번에 철수가 제출한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수행평가지이다.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위협하는 요인, 해치는 요인. 도시 개발을 위한 고유종 서식지 파괴. 그렇죠. 서식지 파괴.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넓은 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던가 도로 건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는 고유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갯벌 생태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태 통로 구축은 오히려 위협이 아니라 보존하는 방식이죠. 자, 자생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을 도입하는 게 위협하는 요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포획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 문제. 자, 3개를 적었기 때문에 곱하기 5 해서 총점은 15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산화환원 반응으로 왔고 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CH4 이거는 메테인이고요. 메테인을 연소시키는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가 CO2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반응은 산화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산화철에다가 자, CO, 일산화탄소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러면은 산화철의 환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이제 광합성인데, 광합성은 CO2를 6개 물 분자랑 붙여가지고 포도당 하나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다 공통적으로 좀 CO2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니은이 공통은 아닙니다. 니은 제외고요. 나에서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철을 얻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단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 그쵸? 이게 광합성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2번으로 왔고요. 자, 그림은 광합성과 세포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H2O와 O2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엽록체에서 벌어지는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물이 필요하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과정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가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나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포도당이고 얘는 산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한 묶음이고 이렇게 두 개가 항상 한 묶음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가는 산소, 나는 물이다. 자, 나는 광합성을 할 때 CO2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를 보면은 하나당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당 하나니까 이거는 산소가 줄어드는 반응이에요. 자, 광합성을 할 때 나는 CO2는 환원되는 게 맞고요. 나는 산화가 되겠죠. 반대로. 나가 물이니까 물은 수소가 떨어지면서 산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과 관련된 실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주를 넣었더니 은이 석출되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자, 은 이온에다가 구리를 넣고 자, 은이 석출됐다는 건 은이 환원됐다는 거니까 반응성이 은이 더 작다는 걸 의미하죠. 자, 두 번째는 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판을 넣었더니 구리에다가 아연판을 넣었더니 아연이 지금 구리가 석출됐다. 이거 환원됐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응성 세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은하고 구리하고 아연 요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은 환원이 되는 게 맞고 나에서 아연은 반응성이 더 크니까 산화되고요. 자, 가수용액에서는 지금 은이 구리로 바뀌고 있거든요. 자, 수용액 내에서는 전기적 중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이렇게 전하량이 바뀌면 개수로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대1 이렇게 가면 양이온수 감소한다는 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14번을 보시면은, 자, 황산 구리 수용액에 고체 조각을 넣었다. 자, 구리가 있을 때 여기다가 아연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아연 이온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개수는 한 개가 유지가 됩니다. 1대1로. 자, 그래서, 원래 지금 구리 이온이 있을 때 이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을 띠는 건데, 반응을 하고 나면 이 구리 이온이 전부 다 아연 이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될수록 푸른색이 옅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는 항상 이동 방향이 자, 산화되는 물질에서 환원되는 물질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구리하고 아연 중에 구리가 환원되는 거죠. 반응성이 구리가 더 작으니까. 얘가 환원되는 거기 때문에 전자는 이렇게 환원되는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맞고 푸른색을 띠는 거는 구리 이온 때문이 맞죠. 자, 아연 표면에 구리가 환원되어서 석출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5번도 보도록 할 텐데 구리판을 이용한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다. 자, 첫 번째 겉불꽃에 넣고 가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가 산화가 되고요. 얘가 산소는 환원되는 반응이겠죠. 자, 그랬는데 가열된 부분을 다시 속불꽃에 집어넣었다라고. 속불꽃은 일산화탄소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검은 색깔 부분이 산화구리죠. 그렇죠? 가열된 부분, 검은 색깔 부분 산화구리고요. 여기에 CO가 되면서 얘가 산소가 부족함으로 산소를 뺏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환원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얘가. 환원제 역할을 해서 자, 구리로 환원을 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물질은 겉불꽃과 속불꽃에 모두 풍부한 게 아니라 어디에 풍부하다? 겉불꽃은 없고 속불꽃에만 풍부하니까 틀린 게 되고요. 나에 해당되는 물질에는 이산화탄소, 그쵸? 이산화탄소이고 과정 1에서 구리는 산화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16번. 자, X 플러스가 존재하는 수용액에
금속 Y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변했죠. 자, 그 말은 X보다 Y가 반응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반응성이 큰 쪽이 산화가 되고 작은 쪽이 환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속 Y는 뭐로 바뀌었냐? Y 이온으로 바뀌었겠죠? 근데 몇 플러스인지는 지금 개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X가 6개당 Y 이온이 3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자, 개수비가 6개당 3개. 6개당 3개. 자, 그러면 전하량은 이거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1대 2가 되니까 전하량이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X는 1 플러스고 Y는 2 플러스다. 3 플러스가 아니라 2 플러스다. 자, 반응성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 Y가 더 크다. 맞죠? 그리고 환원되는 쪽이 X이기 때문에 Y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X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17번 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썼다. 자, 그럼 묽은 염산에 들어있는 H 플러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 플러스는 이제 양이온이기 때문에 이쪽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온들은 지금 질산도 있고요. 이온이 칼륨 이온도 있고요. 묽은 염산에는 Cl-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머지 이온들은 어디로 이동하냐? 마찬가지로 K 플러스 왼쪽으로 가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자, NO3-와 Cl-가 다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변하게 만드는 거가 지금 수소 이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묽은 염산은 지금 염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염화수소 수용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돼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꾸면 붉은색이 전극을 바꾸기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수소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 자, 18번을 보시면 어떤 물질이 이온화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 여기서 잘리면서 얘가 이렇게 이온화 됐죠. 그래서 아세트산이고 밑에 거는 수산화칼슘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화가 돼서 OH-가 두 개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자, 수산화칼슘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 리트머스를 댔을 때 푸르게 변하게 만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얘가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금속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물 속에서 지금 이렇게 되죠. 그죠? 수소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으로 나뉘어진다. 맞고. 질산과 이거는 그러니까 아세트산은 질산과 같은 성질, 그 다음에 얘는 암모니아서 공통 성질을 갖는다. 얘는 산성 물질이고 액성이고 여기 염기성이기 때문에 공통 성질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얘가 염기성인데 달걀 껍데기랑 반응하지 않죠. 자,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인데 탄산칼슘은 산성 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CO2를 생성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기체도 틀렸어요. 그쵸?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19번을 보시면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에 들어있는 이제 혼합한 용액입니다. 자, 혼합 용액 A인데 자, 여기는 지금 H 플러스와 Cl-가 섞여 있을 것이고 10ml를 집어넣고요. 여기는 Na 플러스 OH-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하고 나서 지금 이제 개수를 파악을 해보면 수소 이온은 2개가 남았고 염화 이온이 하나, 둘, 셋, 4개. 자, 나트륨 이온이 2개. 그다음에 지금 OH-는 없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10ml당 이제 농도를 잡아줄 때 반드시
구경꾼 이온, 여기 남아있는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로 농도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수용액의 농도는 구경꾼으로 파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l-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묽은 염산은 10ml당 입자가 4개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산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5ml당 2개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10ml당 4개, 10ml 4개, 농도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은 농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문제 풀 때 A는 산성이다.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ml를 더 넣으면 여기다가 10ml. 10ml에는 얘가 NaOH가 각각 입자가 4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염기성이 되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Na 플러스가 4개랑 OH 마이너스가 4개 더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수소 이온이 지금 여기 2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중화 반응을 하니까 다 혼합을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OH 마이너스가 2개가 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염기성이 되는 게 맞죠. 자, 혼합전 같은 부피당 이온수. 자, 혼합전 같은 부피당 이온수는 농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죠?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0번으로 왔고, 지금 이렇게 온도가 최고점, 온도 그래프가 나오면,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을 중화점으로 보시고, 자, 이때 생성되는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온도는 물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처음에 묽은 염산 30ml에다가 여기 수산화칼륨 30ml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부피. 자, 중화가 됐을 때의 부피비가 1대1이면 농도도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성된 물의 양은 어쨌든 C가 제일 많다. 그리고 생성되는 중화점이 될 때까지 총 이온수는 변화가 없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가 없다가 이렇게 증가한다. 총 이온수.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ABC에 존재하는 총 이온수는 ABC나 중화점 전까지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다. 맞고요. 이제 요거를 확인할 때는 자, 총 이온수는 항상 과량의 2배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과량의 2배. 그래서 여기다가 자, 총 이온수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위에다가 HCl 적으시고 30ml니까 30ml 모든 곳에 30ml가 들어갔고요. 자, 수산화 칼륨만 이제 KOH만 10ml, 20ml 이렇게 양을 늘려준 겁니다. 자,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30ml당 입자가 3개라고 둘 다 같은 농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3개, 3개 똑같죠. HCl은 여긴 2개, 하나, 여기 4개 이렇게 되니까 자, 총 이온수는 과량의 2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량이 3이니까 6이 되고요. 6, 여기가 8 이렇게 돼서 총 이온수가 ABC까지는 똑같다는 것을 실제로 농도로 파악을 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총 이온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첨가 어떤 한 물질을 양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묽은 염산이 HCl이 또는 NaOH 이런 것들이 30ml 양을 정해놓고 얘를 첨가하는 요런 유형이기 때문에 요런 유형일 때는 중화점까지는 총 이온수가 똑같다.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은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농도를 체크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문제 패턴에 따라서 그래프를 조금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이온수는 어쨌든 A, B, C까지는 동일하고 C점 이후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D점에서 중화 반응에 의해서 자, 중화가 되고 난 다음에 염기성을 더 넣었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C 이후로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A, B, C, D에는 공통적으로 염화 이온과 칼륨 이온이 들어있다. 공통적으로 지금 구경꾼을 말을 하는 건데요. 구경꾼, 다 들어있죠. 그죠?
여기는 Cl-가 3개씩 들어있고요. K 플러스는 하나, 둘, 셋, 4개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모두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맞죠. 구경꾼 이온은 모든 수용액 안에 다 들어있다. 자, 기억 디귿 4번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 그래프는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다가 이제 묽은 염산을 넣었다. 이번에는 이제 NaOH에다가 누구를 첨가하는 거냐면 HCl을 조금씩 첨가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가 4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이온을 갖고 있으면서 줄어들고 일정한, 요 A하고 B죠. 자, 줄어드는 애는 처음에 들어있던 OH-, 얘가 OH-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구경꾼이 Na+, B가 Na+가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묽은 염산을 나중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쭉 증가하는 C가 Cl-가 되고, 요 중화점 이후로 증가하는 D가 H+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H-가 다 사라지고 H+가 나타나는 요 시점이 중화점이다. 자, A와 D는 1대1의 개수비로 중화 반응 알짜 이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H+와 OH- 중화 반응에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라 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BC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이다. 구경꾼 이온이다. 그렇죠? 자, 가는 지금 현재 염기성에다가 산성 물질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성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염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D 여기 나 이후의 시점은 산성이 됩니다. 그러면 BTB를 떨어뜨리면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돼야 되겠네요. 자,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 분자수는 온도에 비례하고 물 분자가 가장 많은 거는 중화점이 가장 많습니다. 항상 중화점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가와 나만 비교하고 있으므로 여기가 중화점이잖아요. 여기가 큰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부피를 다르게 하여 이제 혼합한 유형입니다. 혼합 유형. 혼합한 유형에서는 그림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각각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이온 모형이 양이온, 음이온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종류가 둘 다 세 종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산성이고 하나는 염기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혼합 전에 HCl이 20ml, 10ml 이렇게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온은 이렇게 두 종류인데 요 부피에 따라서 정확하게 절반이 되는 거는 구경꾼이거든요. 요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NaOH도 여기 들어있는 이온은 Na+랑 OH-인데 부피가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거는 역시나 구경꾼인 Na+입니다. 자, 그림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까만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1개고요. 그 다음에 하얀 네모가 6개고 여기가 3개입니다. 그리고 이 까만 동그라미가 하나였다가 여기 2개가 된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개수로 봤을 때 정확하게 개수가 절반이 된 친구가 누구냐면 하얀 네모예요. 그러니까 하얀 네모를 Cl-로 놓으시면 되고, 정확하게 2배가 된 애가 나트륨이니까 까만 동그라미가 나트륨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나트륨이다. 자, 그러면 요거대로 개수를 파악을 해주면 되는데, 자, Cl-가 6개니까요. 얘가 6개니까 여기 농도가 20ml당 6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10ml당 3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10ml당 Na+ 개수만큼 농도를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혼합을 했고 요렇게 혼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개인 거, 하나, 둘, 3개인 게 얘가 Cl-죠? 그죠? 그 다음에 2개가 누구예요? Na+죠. 그럼 남아있는 까만 애는 H+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여기가 H+구나. 그래서 H+는
6개, 지금 6개 있었고 OH-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뺀 숫자만큼 5개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개에서 과량에서 소량을 뺀 게 알자 이온의 개수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둘 다 산성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네요. 그죠? 둘 다 산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얀 네모는 아니죠. Cl-고요. 자, 가와 나에 금속을 넣으면 모두 기체가 발생합니다. 둘 다 산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디귿은 HCl 20ml. 그러니까 여기에 입자가 6개. 자, NaOH는 30ml니까요. 입자 3개를 혼합했을 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혼합했을 때 얘가 누구냐면 까만 애가 H 플러스 개수고요. 얘가 Na 플러스 개수니까 개수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H 플러스는 알자 이온은 과량에서 소량 뺀 거기 때문에 3개가 되고요. 그 다음 Na 플러스는 요거 개수 그대로 3개가 되니까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아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되게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그림에서 보면 요 농도에 따라서 이 구경꾼에 의해서 농도를 표시를 해주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가나다는 HA 수용액에다가 이게 산성이죠. 이제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수용액. 여기다가 염기 BOH. 자, 얘는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염기성 용액을 10ml씩 2번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HA 수용액은 지금 농도가 20ml당 자, 3개 들어있으니까 농도가 3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자, BOH는 10ml씩 2번을 집어넣는데 가장 마지막 그림에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 있던 하얀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개수가 변하지 않는 애가 A- 구경꾼이죠. 자, 그리고 얘는 들어가는데 개수가 두 번 들어가서 짝수로 존재하는 애가 짝수로 존재해야 되는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B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 플러스가 4개이기 때문에 얘가 입자가 2개씩 들어갔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H 플러스가 3개가 있었고 두 번 들어갔을 때 OH 마이너스가 4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에 있는 하나가 수산화 이온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농도는 얘가 20ml당 3이고요. 얘는 20ml당 4니까 농도가 3대 4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농도를 물어보면 3대 4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까만 세모가 누구냐면 B 플러스입니다. B 플러스. B 플러스가 아니라 나의 pH는 여기서는 한 번 들어갔고 수소 이온이 하나 남았을 거니까 산성이죠. 나가 산성이기 때문에 7보다 작은 게 맞죠. 그리고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가나가 같다. 중성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성 이전까지는 전체 이온수가 같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으로 왔고, 자, 요거는 많이 연습을 했던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지금 처음에, 요 시점에, 8N이라고 하는 양이온, 전체 양이온수가 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B이온이 갖는 숫자예요. 그래서 가는 B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A를 넣었을 때의 반응이니까, B보다는 A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A가 들어있는 곳에 C를 넣는 거니까 A보다는 C가 크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하나를 찾고 숫자를 변한 걸 보니까요. 쭉 반응시켜서 지금 A를 4N 반응을 시켰는데 여기 안에 양이온이 4N만큼 존재했다라는 거는 여기 X 시점에 A만 존재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A가 4N이 있는 겁니다. 자, B는 다 사라지고 A가 4N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B 8N당 A가 4N 반응한 거니까
전하량은 2대1, 1대2가 되겠죠. 여기가 1 플러스면 여기가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전하량이 반대로 설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에는 8N이 다 반응을 했고 A는 4N이 다 반응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있던 게 8N의 숫자가 뭐냐면 누구 숫자예요? A의 숫자죠. 그죠? 자, A가 처음에는 8N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Y 시점을 왔더니 C가 4N 반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 이온수가 6N으로 봐서 C에다가 A가 남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C는 4N 반응했는데 이만큼 이온이 됐는데 자, 지금 전체 이온수가 6N이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반응에서는요. A하고 C가 반응할 때 얘는 6N 반응을 한 거고 얘가 4N을 반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면 3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C가 2 플러스면 A가 2 플러스면 C가 몇 플러스다? 3 플러스다. 이렇게 전하량을 반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반응성의 크기는 바로 틀린 거 알 수가 있고요. 수용액 속에 A의 이온, A 이온의 숫자는 여기에 4N이 존재했고 Y에 2N 존재했으니까 6N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A 대 C의 전하량의 비는 1대1이 아니라 2대3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정답이 2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에다가 BOH 30ml를 섞어 주었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HA는 20ml당 하나, 둘, 셋, 네 개, 입자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농도가 20ml 4고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애가 구경꾼이라 그랬습니다. 얘가 A 마이너스. 자, 남아있는 애가 H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간 애는 누가 될까요? 지금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OH 마이너스는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B 플러스가 되겠죠. 자, B 플러스가 3개라는 걸로 봐서 30ml당 입자가 4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농도는 얘는 10ml당 2가 되고 얘는 10ml당 1이니까 농도는 2대 1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ml당 포함된 이온수, 이렇게 같은 ml당, 같은 부피당 포함된 이온수, 요 말 자체가 농도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HA가 BOH의 2배이다가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너무 작았네. 자, 그 다음에 다에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리면 얘는 산성이기 때문에 무색입니다. 무색.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에다가 얘를 더 넣으면 10ml당 지금 입자가 하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B 플러스가 각각 1개, 4개, 3개 해서 전기적 중성을 이루고 있고 전체 이온수가 8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BOH 10ml를 더 넣는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누구를 추가한다는 거냐면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하나씩 추가한다. 첨가한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첨가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거 날라가겠죠? OH 마이너스 없어지고 얘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첨가를 하고 나면 A 마이너스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B 플러스는 얼마가 되겠죠?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온수가 8. 자, 그래서 자, 첨가하기 전에는 전체 이온수분의 A 마이너스 이온수가 8분의 4고요. 첨가하고 나서도 8분의 4죠? 자, 그럼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